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전술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체크메이트, 메이저 기물 체크메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그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메이저라면 단독으로 체크메이트를 시킬 수 있는 기물을 우리는 메이저 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혼자로서는 도저히 체크메이트 시킬 수 없고 다른 기물, 둘 이상의 기물이 협동을 해서만이 체크메이트 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마이너 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체크메이트 했을 때 퀸과 룩, 메이저 기물을 체크메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너 기물 체크메이트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기물과 마이너 기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어떡해요? 메이저 기물이라는 건 퀸, 그죠? 퀸, 그 다음에 뭡니까? 룩. 예. 그 다음 이제 마이너 기물이라면 이와 같이 비숍 하나 혹은 룩, 나이트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둘 이상의 기물이 협동을 해서만이 체크메이트 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물을 마이너 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킹과 함께 하나의 기물로 체크메이트 할 수 있으면 메이저 기물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마이너 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서 킹, 비숍 두 개죠. 자, 그럼 마이너 기물 두 개로 체크메이트. 이게 혼자는 안 되지만 두 개로서는 체크메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협동을 했습니다. 예, 체크메이트가 가능하죠? 쉽죠? 왜냐하면 비숍 하나는 검은색 스퀘어를 장악하고 있고 비숍 다른 하나는 밝은색, 흰색의 스퀘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검은색과 밝은색의 스퀘어를 둘 장악하니까 서로 협동하게 되면 상대방 킹이 꼼짝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숍 하나와 나이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때도 역시 협동을 하게 되면 체크메이트를 쉽게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와 나이트인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만약 컴퓨터가 든다면 안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체크메이트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응수가 실수에 의해서 하게 되면 나이트도 동시에 같이 상대방을 체크메이트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체크메이트는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숍은 체크메이트 가능하다. 둘, 비숍 나이트 체크메이트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이트는 이론상 불가능하지만 체크메이트 될 수도 있다. 상대방 실수를 해서 바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킹과 두 개의 비숍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킹이 지금 백은 킹이 있고 흑은 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에서는 밝은 색의 비숍과 어두운 색의 비숍과 밝은 색의 비숍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크메이트 시킬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상대 킹이 어디에 있나요? 상대 킹이 지금 밝은 색에 있습니다. 밝은 스퀘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메이트 체크하려면 이 비숍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비숍 체크.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가면 다시 또 검은색 가서 체크.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비숍이 체크. 이해되셨죠? 비숍 체크했어요. 그러면 움직일 데가 어딜까요? 요리로 옮길 수 있나요? 안 되죠. 요리로 옮길 수 있나요? 안 되죠. B6도 안 되고요. A5도 안 되고요. 또 여기도 됩니까? B7도 안 되고 어디로 가능하죠? K는 상대방 킹은 A7으로 가능하겠죠. A7 가면 자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BC4로 체크.
이수 체크했어요? 그럼 킹은 어디로 간다고요? 요리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전부 갈 수가 없는 곳이죠. 요 간다는 얘기는 우리 기보로 어떻게 적는다고요? KA7. 그죠? KA7. 그럼 다시 비숍이 어디로 가나요? 요리로 가죠. 여기 체크를 불렀으니까 다시 요리로 가서 체크를 부를 수 있겠죠? 요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숍이 C5로 갈 수 있다. 예. 비숍 C5로 체크했으면 다시 흑킹은 여기는 못 가죠? 여기도 못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리밖에 갈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KA8로 간다. 그러면 KA8으로 갔죠? 자, 요리 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0 비숍이 요리로 가서 체크를 볼 수 있겠죠? 자, 요리 갔다는 얘기는 비숍이 D5로 갔다. 이제 비숍이 D5로 가서 뭘까요? 체크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비숍이 3번 움직여서 한 번, 2번, 3번 움직여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꼼짝 못하게 해서 체크메이트를 시켰습니다. 비숍은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죠? 밝은 칸, 어두운 칸. 예, 교대로 체크하면서 나중에 메이트를 시킬 수 있는 예를 한번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요거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문제이긴 한데 우리 실전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킹이 맨 구석에 있습니다. 킹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지금 없어요. 그렇죠? 킹이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킹이 A7도 못 가고 B7도 못 가고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요걸 잘 생각을 하시면 여기를 먼저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자, 한번 볼까요? 얼핏 생각할 때 요 비숍이 D4로 가죠. D4로 가서 체크하게 되면 K가 갈 수 있는 곳이 B8으로 갑니다. B8으로 가서 다시 B8으로 갔을 때 비숍이 다시 E5로 체크하게 되면 또 옆으로 삐져나가죠. 그래서 옆으로 삐져나가서 금방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자,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뒤로 빠져준다는 거죠. 상대방이 갈 수 있는 길을 빠져줘서 일단 여기를 못 나오게끔 이렇게 가게 되면 아까 우리 생각했던 것이 요리로 왔다 자꾸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어를 합니다. 상대방의 걸 먼저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숍이 어디로 가든지 한 칸 뒤로 빠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 라인상을 장악을 하고 한 번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칸 물러났다는 것을 어떻게 적을까요? 비숍이 기다린다. 어디요? F5에 가서 기다린다. BF5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키포인트고요. 그러니까 흑킹을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B8입니다. KB8 됐죠? KB8 이래놓고 여기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가고 다시 세 번째 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비숍이 어디로 갈까요? E5로 와서 B2-5로 와서 체크 하게 되면 이 선상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못 가니까 다시 어디로 가죠? 원래 있던 자리로 A8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K는 A8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요 비숍이 요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장악을, 여기 장악하고 여기 장악 못 오게 해놓고 갔으니까 여기 와서 비숍이 C5에 와서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
D로 아까 물러섰던 것이 요리로 아까 요리로 갔다 그러면 요리로 가는 것이고요. D로 물러섰다 그러면 요리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E4로 가서 체크메이트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BE4 체크메이트. 요거를 이해하셨다면 오늘 수업 뒤에 거 하나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참 쉬운 핵심적인 그런 비숍, 쌍비숍의 체크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쌍비숍으로 할 때는 상대방 킹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고 원격으로 제어해서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 K는 도망 다닐 수 있다. 도망 다니는 길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 중요합니다. 10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했으니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100차례입니다. 체크메이트 해볼까요? 자, 100차례 체크메이트. 우선 상대방 K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에 갈 수 있고요. 여기에 갈 수 있고 양쪽으로 갈 수 있네요.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가 갈 수 있는 것은 A7, A8 어디입니까? C8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제어가 좀 이 비숍으로 장악이 됐습니다. 그럼 이 비숍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요리를 못 가고 어디로 갈까요? 요리로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거 아니면 요리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어렵나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킹으로, 일단 킹이 도움을 주는 거죠. 킹이 도움을 줬어. 이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다. 한 칸 건너 홀쑥칸을 유지한다. 어포지션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킹이 있을 때 백이 움직이면 어포지션 잡으니까 흑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앞에 세 군데를 다 못 가죠. 그 다음에 여기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백킹이 B6로 가면 KB6로 가게 되면 흑킹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A8 혹은 뭡니까? C8이에요. 근데 C8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네요. 여기 제어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게 되면 처음부터 이 안으로 가든가 뒤로 어디 가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어포지션을 잡았습니다. KB6. KB6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기 못 가니까 여기밖에 못 가죠. 그러면 흑은 KA8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지금 비어 있네요. 요 라인이. 자,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체크를 부르게 되면 또 도망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칸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숍이 이 6로 가야지만 이 6로 가게 되면 다시 얘가 이쪽으로 못 오죠. 여기까지 다시 여기는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가 나오는 거죠. B6로 갔습니다. B6로 갔어요. 그럼 다시 여기밖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K는 KB8 다시 요리 왔어요. 요리 온 다음에 다시 뭡니까? 비숍이 요 라인을 가겠죠. 비숍 라인 어디요? F4. BF4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는 못 오고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BF4가 가게 되면 다시 K는 또 이쪽으로밖에 못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KA8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갔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가서 여기까지 제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비숍이 가게 되면 상대방 킹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네, 비숍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아까 한 칸 전진했다 기다렸다가 오는 거 D4.
B, D for 체크메이트. 예, B, D for 체크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 탈출할 길을 미리 막고 서로 협동으로 공격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쌍비숍 체크메이트 연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비숍과 나이트였습니다. 자, 비숍 나이트를 한번 볼까요? 비숍 나이트는 이제 비숍하고 나이트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비숍, 쌍비숍인 경우보다 조금 더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쉽죠? 여기서는 볼까요? 나이트가 요리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상대방 K는 요리도 못 가고 요리도 못 가고 요리도 못 가고 요리도 못 가네요. 그러니까 나이트 딱 가면 바로 체크메이트 바로 되네요. 이거는 쉽네요. 나이트 하게 되면 K는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바로. 자, 다 다른 예입니다. 100차례입니다. 체크메이트 한번 해볼까요? 100차례.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1 체크하면 요리학기 모두 아까 했던 거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수 더 전수죠. 비숍 요리 가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요리가 체크메이트 하면 바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비숍이 가운데로 먼저 체크. BG7 체크. 다음에 K가 어디여서 KH7 그렇죠? KH7 가면 다시 나이트가 요대로 그대로 갑니다. NF6 체크메이트. 그렇죠? 꼼짝 못 체크메이트.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한 수 전이었습니다. 자, 쉽죠? 자, 비숍 체크메이트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아까 우리 배웠죠? 뭐로 체크메이트 할까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똑같죠. 비숍이가 체크하고요. 여기 체크하고 그 다음 나이트가 움직이면 체크하나요? 자, 아니면 나이트가 먼저 체크를 하고 움직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체크하면 될까요? 또 다른 방법. 킹이 먼저 어포지션을 먼저 잡나요? 먼저 잡아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체크하나요? 자,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쉽다고요? 예, 쉽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고요. 쉬운 사람에게 아주 쉽습니다. 뭐가 될까요? 예, 나이트가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K는 갈 수 있는 것이 여기나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밖에 좀 없어요. 자, 우선 NG6로 체크.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좀 없습니다. 자, 거리를 가면 K는 KH7.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까요? 그 다음에는요. 요 수에서 이제 다시 지금 비숍은 여기를 제어하라고 있습니다. 여기 못 옵니다. 그렇죠? 다시 나이트가 이쪽으로 튀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이 선상을 지금 전체 못 가잖아요. 여기도 못 오고. 이게 지금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이트가 다시 어디로 가나요? F8으로 가서 체크. 그러니까 체크가 아니라 체크. K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요리로 갔습니다. K가 요리로 올 수 있나요? 요리 올 수 있나요? 다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다시 K는 제자리에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KH8으로 갔을 때 그때에 뭡니까? 비숍으로 체크 하면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F6 세 번째 BF6 체크메이트. 네, 조금 어려웠나요? 이것도 처음에 아까 한 수 기다리는 수와 그 다음에 협동작전에서 나이트를 2번 해서
상대방 킹을 움직이는 범위를 좁혀놓은 상태에서 체크메이트 들어가는 수였습니다. 반대되는 수였죠. 자, 이해를 하셨으라고 보고요. 그럼 자, 우리가 비숍, 쌍비숍, 그 다음에 비숍과 나이트와 비숍의 협동작전의 체크메이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예, 쌍나이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이트. 아까 뭐라 했어요? 나이트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대가 실수하면 체크메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대방 실수하기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실수를 할 것 같습니까? 자, 어디로 가면 상대방이 우선 움직일 수 있는 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여기 양쪽 두 군데네요. 요리로 가게 되면 또 여기 뛰면서 체크메이트 할 수 있고, 요리로 가게 되면 얘가 여기 가서 체크메이트 할 수 있고. 자, 어느 수로 가면 체크메이트가 될까요? 자, 나이트가 체크했습니다. 이제 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체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움직일 수 있는 되니까 여기 못 움직이죠? 움직일 수 있는 데가 K는 여기입니다. 이리로 움직이면 들어가서 체크. 요리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체크해서 도망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실수일까요? 여기서는 NF6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K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요리로 갔습니다. 아, 그러면 땡큐죠. 이렇게 가면 아주 이제 바로 땡큐가 됩니다. 나이트가 여기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죠. 예. KH8으로 갔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버 쓸 때 이 퀘션 마크 물음표 두 개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브런더, 좀 나쁜 수다, 잘못된 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KH8은 지금 상대방 실수다. 예, 실수로 둔 수, 잘못된 수다. 고로 100에게는 찬스죠. 그래서 100은 NF7으로 체크메이트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쌍나이트도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체크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K가 KH8을 안 가고 요리로 가게 되면 도망 나올 수 있죠. 몇 번 두죠. 그럼 이때쯤 되면 엔드게임이니까 시간 촉박해서 시간에 시간패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이론상으로는 쌍나이트 가지고는 체크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우리 서로 비기였다고 해서 2분의 1씩 0.5점씩 점수를 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길 수도 있다. 시간상 따지게 되면. 그러나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체크메이트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경험, 실전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체스는 1000번을 이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번을 져보는 것도 굉장히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강생들에게 체스를 가르칠 때 1000번을 져보자. 1000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왜 졌는지 분석을 하자. 상대방이 둘 때마다 왜 저렇게 뒀을까? 두 번째는 내가 두는 수는 최선의 수일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한 수 한 수 두라고 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수강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도 지금 배웠으면 이제 쌍나이트 우리가 지금 요즘 800 정도 지금 여기에 레이팅 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쯤 여러분이 체스는 아주 재미있게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승패도 서로 가르면서 아주 재미있게 들 수 있는 이때 조금 실력을 조금 더 바짝 서둘러서 자기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1000이 가까우거든요. 1000이 되면 1000번을 져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0번을 뒀는데 1000번 안 져봤다. 져보지 않고 이기기만 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긴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 경우를 생각하면서 패인 요인을 꼭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